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멀리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별일 아니었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의 말 한마디엔 이유 없이 서운하고 상처받았던 경험. 혹은 가족이 무심코 한 행동이 너무 서운하게 느껴져서 혼자 끙끙 앓았던 적 있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누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 친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유난히 마음을 건드리는 날들이 있죠. 예전에 함께 많이 웃고 울던 사람인데 요즘은 대화 한 줄 없이 지나치거나 메신저 속 읽씹 하나에 괜히 혼자 서운해질 때,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게 서운하고 내가 더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커질 때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분명히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감정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서운함이 커지는 걸까요? 우리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서운함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서운함이 커지는 이유 4가지, 그리고 그 마음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높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잊었을 때 더 서운함이 커집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가족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친구라면 중요한 날에 먼저 챙겨주길 바라죠. 연인이라면 나의 감정을 섬세하게 살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대부분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우린 오래된 사이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그 기대를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친구는 요즘 너무 바빠서, 아니면 생일을 깜빡할 정도로 정신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서운함은 기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문제는 기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대가 조율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기대는 서로 공유될 때 비로소 관심이 되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해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더 크게 실망하고 더 깊이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생일에 친구가 아무 연락도 없었다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그 친구 생일은 꼭 챙겼는데 정말 실망이다. 이런 실망은 결국 관계에 금이 가는 감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내가 어떤 기대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했지? 그걸 말로 표현한 적이 있었나? 상대는 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서운함을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잦은 감정 교류로 인한 민감한 반응입니다. 즉, 내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서운한 것이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자주, 더 깊은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요즘 나 진짜 우울해. 이런 말들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관계는 분명 소중하죠. 하지만 이처럼 감정을 자주 교환하는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반응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속상한 얘기를 털어놨을 때 그 사람이 무심하게 "그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아도 내 감정은 별일 아니야 같은 무시처럼 들릴 수 있죠. 사실은 큰 의도 없는 말이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작은 오해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내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걸 기억하세요. 이건 포기나 거리두기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존중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그 사람도 자기 감정이 벅차서 당신의 마음까지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세 번째 이유는 무관심이 아닌데도 소홀함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오해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소홀함을 느끼면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태도를 느끼면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소홀한 태도는 가장 큰 서운함으로 남습니다. 왜 요즘 연락이 없지? 내 얘기엔 별 반응도 없네. 이건 단순한 관심의 부재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존재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과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나 필요 없다는 거지. 이제 날 신경도 안 쓰는구나. 그리고 이 감정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나 너한테 좀 섭섭했어 라고 꺼내는 건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못한 감정들은 쌓이고 쌓여 오해와 거리감이 됩니다. 사실 상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을 수 있는데 말이죠. 나를 소홀히 대했다는 해석 전에 혹시 오해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또는 내가 받은 감정을 그대로 전달해 볼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운함은 대화를 통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그 감정을 미리 가볍게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너 바쁜 거 알지만 내 연락 한 통이 그리울 때가 있었어. 이 한마디면 감정은 쌓이지 않고 공유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기 방어적인 감정 반응 때문입니다. 이 사람마저 날 공격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자기 방어적인 감정이 더 큰 서운함을 만듭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나 실수에도 이 사람마저 날 외면하는구나, 이 사람도 날 비난하는구나 하는 감정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을 감정적 방어 반응이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뒀기 때문에 더 쉽게, 더 깊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무심코 한 말. 그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텐데 가까운 친구에게 들으면 너까지 왜 나를 비난해? 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이럴 땐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이 말은 정말 상처를 주려는 의도로 한 말일까? 아니면 내가 방어적으로 받아들인 걸까? 상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미 닫혀있는 상태여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지금 이 감정은 진짜 상처인가, 방어 반응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작은 질문이 감정을 객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운함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서운함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특히 가장 가깝고 가장 애정 어린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기대하고 더 민감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서운함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잃기 싫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서운함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 감정을 혼자 품고만 있다면 그것은 곧 오해가 되고 상대는 모르는 사이 멀어진 마음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죠. 서운할 땐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말해보는 용기를 내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란 기대는 내려놓으세요. 상대가 나의 감정을 모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에게 가장 많이 서운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정리해주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상처받지만 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풀고 다시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의 서운함이 공감으로 바뀌고 이해로 이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와 위로를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마음 단단히 챙기세요. 감사합니다.